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가 엄청나게 덥습니다. 보니까 서울이 35도, 그 다음에 춘천이 36도, 강릉이 38도, 대체적으로 전국이 36도에 37도, 저 남쪽 지방이 오히려 34도, 이렇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다음 주 화요일 날 입추, 그 다음에 목요일이 말복이니까 그때 되면 아마 다 짜그러들 겁니다. 그때까지만 조금 참읍시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더우면 땀이 나오니까 이 땀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 이게 더워서 나오느냐 그게 아니고 외부 날씨가 더워지면 우리 몸 내부가 차가워집니다. 차가워지면 그 차가운 것을 뽑아내기 위한 게 땀이에요. 더워서 땀나는 게 아니고.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거기다 찬물을 속이 차가운 거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땀을 내보내는데 거기다가 찬물을 갖다 냅다 들이제끼면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철 건강관리가 대단히 어렵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이해갔죠? 7, 8월 덥다고 물 벌컥벌컥 이거 병드는 원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 속에서도 이게 외부 기온이 더우면 몸 내부가 차가워지니까 야 빨리빨리 내버려서 그냥 땀을 벌컥벌컥 뽑아내면 그냥 죽어버려요. 아시겠어요? 수분이 너무 많이 빠져나와서 그냥 죽어버려. 그러니까 찔끔찔끔씩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이 찔끔찔끔 내보내는 만큼 찔끔찔끔 들어가야지. 그래서 조금씩 먹으라는 게 그 얘기요. 또 몸속에서 나오는 수분 자체가 36.5도 체온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물이요. 근데 지금 찬 물을 그 냉장고에 있는 걸 그냥 쫙쫙 들이키니 이게 죽는 거지. 그래서 여름철 건강관리가 굉장히 어렵다. 하소장리법, 또 한한장섭, 또 뱃속이 따뜻한 병이 없다. 하월감안. 이게 동의보감에서도 수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요. 이해갔어요? 그러니까 물은 찌끔씩 먹어라. 땀 나오는 만큼 먹어라. 그리고 체온만큼 먹어라 이 말이야. 36.5도 미지근한 물. 그 미지근한 게 얼마나 미지근해요? 딱 얘기를 하는데 그 목간통에 가보면 이 37도짜리 그 목간통이 있고 저쪽 물에 보면 42도짜리 물이 있잖아요. 거기 한번 들어가. 목간통 안 가봤어? 목간통에서 37도가 보면 미식미식해요. 그게 우리 체온이야. 그리고 저쪽 42도짜리 들어가면 좀 뜨겁고. 그러니까 미식미식할 정도로 먹어야 돼. 지금 우리 여기 수도꼭지에 그 물의 온도가 얼마인지 알아요? 지금 수돗물 틀으면 그게 24도야. 실온의 물이 가장 좋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가능한 한 미지근 우리 체온 정도의 물이 가장 좋은 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찬 물을 자꾸만 먹어버리면 우리 몸속에서 그저나 이 뇌 자율신경계가 외부 기온이 더워지면 몸 내부가 차가워지니까 이걸 어떻게든지 좀 정리해서 체온을 뺏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야. 그걸 자율신경계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 피부하고 움직이니까 근육 속으로 피를 다 분산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몸 내부 이 내장에는 피가 별로 없어요. 체온 조절을 해서 전부 다 이 근육하고 피부로다가 전부 다 피를 다 출장 보낸 거야. 아시겠어? 그러니까 이 오장육부 여기는 차가워요. 피가 없으니까. 그래서 동의보감에서 뭐라 했어요? 이 여름철에 차가울 이 찬물로 세수하는 것은 눈이 망가지는 그런 비결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름철에 찬물로 세수하지 말라는 게 그 얘기요. 이거 외부로 노출된 이 장기 아니야. 근데 그러잖아. 차가운 조건인데 거기다 찬물로 세수해버리면 혈관이 오그라들어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눈이 망가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추우면 눈을 이렇게 눈을 추운 겨울에 이렇게 눈을 쬐끄맣게 뜨잖아. 그냥 겨우 보려고만. 그게 자연의 순리. 이해갔어요? 그래서 자율신경계가 그냥 혈액을 이 피부 세포와 근육으로 전부 공급하기 때문에 이 내장이 차가워져요.
여기다 차가운 걸 먹으면 혈관이 그냥 오장육부가 쪼그라들어. 그리고 차가운 걸 먹으니까 혈관 수축, 그 다음에 심장 박동, 뭐 혈관이 쪼그라든다고 해서 심장은 쉬면 안 되잖아. 그냥 계속 밀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심장이 더 힘들어져요. 그럼 혈압은 더 올라가. 알겠죠? 그래서 이 여름철에는 뜨거운 음식, 가능하면 따뜻한 음식을 먹어야지 찬 냉한 음식을 먹으면 병이 생긴다. 몸이 더 차가워진다. 그러면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럼 다양한 질병이 생기는 거 아니야. 그 대표적인 게 무슨 그 장염 걸리는 거. 이 사람들은 물 벌컥벌컥 먹어서요. 여름철에. 그래서 미지근한 물을 먹자. 찬 수박, 찬 음료, 뭐 무슨 비인과류 이런 거 전부 다 독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천히 나오는 속도에 맞게 집어넣어야 돼. 그게 음양에 좋아합니다. 그리고 운동 전후에 또 운동 갔다 와서 그냥 뭐 좀 밖에 나갔다 왔다 덥다고 물을 펄컥펄컥 먹고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 몸속에 수분 조절, 특히 그러면 더우니까 또 뽑아내고 해서 염기 농도가 떨어집니다. 물을 너무 많이 먹어버리면. 그럼 콩팥이 망가지죠. 이걸 조절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리고 이 오줌도 나오고 땀으로 나오면서 몸속에 전해질 농도가 떨어져서 구토, 어지럼증, 뭐 메스꺼움이라죠. 메스꺼움, 구토, 또 머리도 아프고 근육도 경련도 일어나는 현상. 이건 전해질 부족한 이런 현상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물은 천천히 땀 나오는 만큼만 수시로 보충해주면 좋다. 아셨어요? 그리고 저녁에 또 뭐 좀 덥다고 해서 찬물로 샤워 딱 해버리면 이것도 자율신경계가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래서 약간 미지근, 실온의 물 또는 미지근한 물, 이 정상 체온의 물로 해야지 찬 물로 샤워하고 나와서 찬 에어컨에서 또 시원하게 하고 거기다 찬 수박, 또 찬 맥주, 찬 소주에다가 소맥 딱 해서 쫙 목구멍에다 발라버리면 그거야말로 죽을 노릇입니다. 죽을 노릇이.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심장병이나 중풍의 위험을 갖고 있는 사람, 나이 든 사람들, 고혈압, 당뇨, 고지혈 이런 약 먹고 있는 사람들, 나이가 먹으면서 갈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 인지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져서 고혈압, 심장병, 중풍 등 이런 뇌졸중, 이런 혈액 질환들이, 혈관 질환들이 점점 높아집니다. 그래서 물을 수시로 먹는 것이 굉장히 좋다. 그렇다고 찬물을 벌컥벌컥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또 젊은 양반들 또 이 뭐 그 뽀대내고 그 뭐 이게 냉커피 여기다 들고 다니면서 먹는 거. 그다음에 또 그 들쩍지근한 거 뭐 그 뭐죠? 시럽 넣고 뭐 좀 크거 먹는 거. 그 여기도 보면 그 젊은 그 년들이지. 젊은 년 놈들이야. 뽀대내고 그걸 또 뭐 자랑 삼아 들고 다녀요. 에이? 그 지하철 타거나 버스 타도 또 이거 들고 다니는 꼴값 되는 것들 많아. 완전히 죽을 노릇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되면 콩팥의 이 독소 배출 능력도 떨어지고 위염, 위궤양, 장염 생기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미지근한 물을 자주 먹는 것이 보약이다. 동양의학적 소개를 읽냐면 하월가만이라서 뱃속이 따뜻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부가 더우면 몸 내부는 차가워지기 때문에 오히려 따뜻한 음식, 따뜻한 물을 먹어야 여름철 건강 지키는 데 보약이다. 그 다음에 외부 기온이 오르면 몸 내부가 저체온이기 때문에 찬물을 먹으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름철에 건강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건강관리 어려운 것도 없어요. 따뜻한 물, 따뜻한 음식을 먹으면 딱 끝나는 거야. 덥다고 찬 음료, 찬 거 먹으면 병입니다. 아시겠어요? 또 유별나게 뭐 냉장고에서 저녁에 자다가 또 얼음 끓여 먹는 사람이지, 그 사람들은 속에 뭔가 모르게 문제가 있다. 왜? 우리 이 사람은 또 공교롭게도 몸 내부의 온도는 인지하지 못합니다.
몸 외부의 온도만 인지를 해요. 그러니까 속 안에 염증이 많거나 속 안이 차가우면, 극도로 차가우면 이 밖의 온도는 열이 납니다. 그러니까 열이 나니까 찬 음료 계속 주워 먹고 밤에 자다가 얼음 깨먹고 그러면 병을 키우는 거잖아요. 내 몸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분 보충을 얼마만큼 우리가 그 무엇이 고기에 올라갈 때 저단 놓고 올라가잖아요. 저단 놓고 올라가는 속도만큼 고기에 오를 때는 저단 놓고 올라가고 내려갈 때 역시 저단 놓고 내려가야 돼요. 저단 놓고 올라갔다가 높은 단, 그래서 1단, 2단 놓고 올라간 고갯길을 3단, 4단 놓고 내려달리면 그건 반드시 저 밑에 가서 꼬라박게 돼 있어요. 병이 생긴다 이 말이야. 사고가 난다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올라가는 속도만큼 내려가는 속도도 같은 기하로 나라. 그게 자연의 순리입니다.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36.5대 수분이 나온 만큼 36.5대 수분을 누우면 돼. 찔끔찔끔 나왔으니까 찔끔 누라 이게. 이게 자연의 순리야. 그러면 병이 없어요. 여름철 보양 음식 뭐 먹을까 고민할 것도 없어요. 집에서 그냥 매콤하고 짭짤한 김치찌개, 밥에다 김치찌개면 최고의 보약이야. 거기다 돼지 괴기를 좀 쫙 넣고 그것도 최고의 보약. 그 무슨 삼계탕 집에 가서 더워 죽겠는데 줄 서가지고 먹을 필요 없고 집에서 김치찌개 거기다 돼지 고기 딱 넣고 얼큰하고 칼칼하고 짭짤한 모양으로 그게 최고의 여름철 보양식이요. 다른 게 아니고 삼계탕 집에 가서 그 먹을 거 2만 원 몇만 원인데 그거 필요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따뜻한 음식을 먹을 때 우리 몸에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돼. 호르몬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호르몬의 활성도를 높여야 여름철 이 뇌 기능과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됩니다. 물론 콩팥 기능이 전체적으로 관여하기 때문에 매콤하고 짭짤한 음식이 여름철 보약이다. 삼계탕, 매운탕 이런 게 아니고 집에서 그 김장김치에다가 쫙 넣고 청국장도 좋아요. 된장찌개도 좋아요. 이런 것도 전부 다 여름철 보양식입니다. 아시겠어요? 정리하면 실온에 미지근한 먹을거리가 여름철 보약 중에 보약입니다. 그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음식은 적게 만들어서 한 끼 다 끝내야 됩니다. 그걸 다시 냉장고에 집어넣었다가 들락날락하고 곰팡이 피우고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한 끼에 먹을 만큼만 만들어서 싹 먹어치우고 그리고 적은 듯이 먹어야 돼. 적은 듯이 먹으면 이렇게 더운데도 숙면을 취할 수 있어. 여러 가지 도움이 되잖아요. 그리고 더울 때는 그게 삶의 지혜입니다. 더울 때는 더운 음식 먹고 추울 때는 차가운 음식 먹는 거야. 냉면, 초계탕, 겨울 음식이야. 이걸 여름에 먹으니까 장염 걸리는 거예요. 설사 삐릭삐릭하고. 물 벌컥 그거는 죽을 노릇입니다. 아시겠어요? 찔끔찔끔이 가장 좋다. 그리고 내 몸은 그 한꺼번에 물을 많이 뽑아버리면 죽어버리니까 그거 어떻게 살리면서 체온 조절을 하고 땀을 삐질삐질 조금 쪽쪽쪽쪽 하는데 이게 주인이라는 놈은 이 내 몸이 그렇게 하는 것도 모르고 그냥 냉콜라 사이다 그냥 맹물 그냥 벌컥벌컥 먹어댔기니 이 속 안에 장기가 뭐라 했어요. 이거 주인이 이거 미친놈 아니냐. 이걸 확 받아버릴까. 팍 이렇게 얘기하는데 못 알아듣는 것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몸을 꼭 사랑해주라. 냉코피 벌컥벌컥, 냉청량음료 벌컥벌컥 이건 죽을 노릇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냉소주 벌컥 이것도 미친놈. 그 다음에 맥주 이것도 미친놈이에요. 냉소주, 냉맥주를 먹어버리면 소변 염도가 0.6% 이하, 조금 더 지나가면 0%입니다. 더 내려가면. 그럼 결국 몸에 염기 농도가 제로예요. 그러면 반드시 생기는 게 있어요. 몸 안에 염증이 생깁니다. 이런 것이 만성화되면 세포가 염증이 생겼다
좋아졌다, 생겼다, 좋아졌다 해서 이상세포 생기는 게 그게 암입니다. 별거 아니잖아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여름철에 매콤하고 짭조름하게 먹으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름철 건강관리, 그리고 물은 벌컥벌컥이 아니라 땀이 삐질삐질 나온 만큼 삐질삐질 자주, 온도 36.5도만큼 미지근한 물로 먹는 이런 것이 삶의 지혜하고 건강을 지키는 지혜다, 이렇게 정리 말씀을 해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건강하게 여름 지냅시다. 화이팅!